검찰이 조폭한테 부탁했습니다. 이재명 엮어줘. 대신 살인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누군가의 주장이 아닙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증언입니다. 증언자는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입니다. 교도관도 없이 화상으로 혼자 등장해서 준비해온 내용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검찰 그것이 알고 싶다. 국민의힘 이 셋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방향을 향해 함께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 재판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여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검장은 윤석열, 3차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베트남에 숨어있던 조폭 김영진의 얼굴을 방송으로 공개합니다. 이 사람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방송 직후 제보가 들어왔고 2018년 4월 김영진은 베트남에서 실제로 체포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김영진이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체포 전후로 중앙지검 검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방송이 나올 건데 이재명한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달라고 했습니다. 협조하면 상해치사, 거부하면 살인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방송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방송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태국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현지 수사기관이 부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두개골 정상,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 그런데 한국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서 살해했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 전문가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판사도 공소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영진이 어제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검사가 협조하면 상해치사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방송이 나왔는데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내용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수사를 따라간 건지 아니면 수사가 방송을 미리 준비한 건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였는데 2017년에 이제 7월에 그할 1차 방송하잖아요. 네. 1차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저때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알에 1차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1차 방송에서 그 알이 김형진이 베트남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듬해 김형진이 실제로 이제 누구 이제 그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 그 경찰이 잡아요. 2018년 4월에 김형진이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압송돼서 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조폭과 권력이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SBS 그할 2차 방송. 그러니까 마치 이 파타야 사건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관계가 있는 듯한 예를 들면 뭐 아수라 영화 옆에 맞아요. 이런 방법으로 그할 방송 아시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가 2021년 4월에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 후 범행을 결심했다. 이거는 박철민의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범행의 결심, 범행의 동기로 나온 부분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돼서 6개월 뒤인 2011년 10월에 국민의힘 김용판이 그리고 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이 조폭 돈 20억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죠. 네. 하고 요거는 이제 발생한 사건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깔끔해.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일이 계속 있었어요. 6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2021년 12월 그러니까 김용판 폭로 이후에 2달 후에 박철민이 이것도 지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과 김영진을 묶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수원지검에. 김용진도 같이 했어? 이재명을 뭐라고 그 고발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재명이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고문. 연루가 고문이다. 국제마피아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김영진은 이준석 성남 코마 트레이드 대표 전직 조폭 이준석의 돈을 지시를 받고 돈을 이재명에게 배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내요. 박철민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경찰이 수사해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경찰이 했어. 경찰이. 그래갖고 무혐의로 끝내버려요. 요건 이제 무혐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이듬해 대선 끝나고 6개월 뒤에 2020년 9월에 김영진이 박철민 재판에 그 증언자로 나가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박철민이 그 허위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으로. 그래가지고 박철민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장영하 변호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근에 대법원에 확정이 됐죠. 확정됐죠. 이건 이렇게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김영진도 보니까 성깔이 있어. 너무 빡신 거야. 박철민이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끌어들이니까 2023년 5월에 김영진이 변호사를 통해서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해요. 거기서 무고로 걸었구나. 고소하는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크게 진전이 없다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2달 후에 검찰이 갑자기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해버려요. 그랬어?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끝날 뻔한 사건이 이재명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에서 당선되면서 기소가 돼.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제 준비기일 끝나고 첫 번째 본 공판에서 김영진이 등장을 한 겁니다. 2025 고단 3349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김영진이 증인 재판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 처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하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법정에서 하는 거는 7번 자료. 와, 궁금하다. 박선 씨 한번 자, 궁금하다. 어제 말 무지하게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어제 김영진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8번. 박철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줘서 곧 가석방을 받는다고 안양교도소에서 떠들고 다닐 때도 이 사건은 수사한 적도 없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법정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만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검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방송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검사가 이제 9번 자료를 보시면 물어봅니다. 대박이네. 어쨌든 무고 재판에서는 처벌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검사가 박철민의 처벌을 원하세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검사, 언론, 국민의힘 박철민의 아버지 외에 다른 분들도 연관성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2017년 수사 당시부터 강력부 김땡땡 검사한테 가서 조직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고 또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데 수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여기 2017년이 핵심이네. 와.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수사를 벌였다. 2021년 12월 조폭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은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영진은 이재명에게 돈을 배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발장 내용이 2017년 중앙지검 수사 당시에 다뤘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김영진의 말입니다. 박철민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2017년에 중앙지검이 저한테 직접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또 다른 증인도 있습니다. 전직 조폭 이모 씨인데 이분도 2017년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 통화에서 이렇게 확인해줬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얘기가 조직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철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후 범행을 결심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해보니 그게 아닙니다. 박철민은 2017년부터 이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와 접촉하고 있었고 조직 내부 정보를 넘기면서 이재명을 엮는 작업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박철민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2023년 5월 김영진이 변호사를 통해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합니다. 자신을 허위로 고발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만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이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당선된 지 불과 2주 뒤 검찰이 갑자기 박철민을 무고죄로 기소합니다. 2년 가까이 손도 대지 않던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살아난 겁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관 분위기를 보니까 박철민 단독범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배우가 누구인지 찾고 있는 것 같다. 박철민한테 2017년 중앙지검 수사 내용을 과연 누가 넘겨줬는지 지금 그걸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수사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사상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6월 11일에 법정으로 직접 나와주십시오. 김영진이 어제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박철민 한 사람만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박철민 혼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윤석열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마피아파를 수사합니다. 같은 해 그것이 알고 싶다 1차 방송이 나오고 김영진 얼굴이 공개됩니다. 2018년 그할 2차 방송 내용이 검찰 기소 내용과 일치합니다. 2021년 박철민이 이재명을 고발한데 내용이 2017년 수사 내용과 일치합니다. 2025년 김영진이 법정에서 이 모든 내용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8년입니다. 무려 8년 동안 검찰과 방송과 정치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움직였다는 주장이 지금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김영진이 직접 법정에 섭니다. 그날 언론이 재판장에 얼마나 주목할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